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출범 2년을 맞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 남기현 위원장을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2년 만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는데요. 네. 먼저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H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년 만에 뵙겠습니다. 충북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돼서 도민 여러분에게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한 그 환경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은 경찰권의 주체가 도민에게 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도민과 함께 우리 충청북도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021년 5월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 처음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우리가 이제 발족을 했을 때 네.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좀 굉장히 컸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예상외로 우리 지역 경찰관들이나 우리 지역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으면 그래도 큰 우려보다는 순탄하게 잘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위원장님이 그래도 큰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지난 2년 굉장히 많은 일이 변화가 있으셨을 텐데 네. 2년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제가 사실 해방 이후 이 땅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죠. 네. 그런데 실제 원칙적인 지방정부에게 전권을 준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국가경찰 조직과 국가경찰 공무원을 통해서 일부의 자치경찰 사무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충청북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해서 움직이는 제도이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의 실제 모습을 알리려고 하는 각종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민들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1년도 그렇고 추후 우리 HCN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 자치경찰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만이 도민에게 더 안전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충북은 경찰청장께서 잘 호흡을 맞춰주시고 또 자치경찰 소속 공무원들이 자치경찰 제도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 제도 이념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의 1호로 우리 예. 충북 지역을 찾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역 치안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보니까 농산물 도난 예방 대책, 네.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네. 결과적으로 다양한 주민 밀착형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농산물 보호 정책은 우리 이제 자치경찰 출범 100일 컨퍼런스를 대구에서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축하 인사말을 하면서 충청북도의 도민재산 보호의 일원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보호 정책이 자치경찰의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예. 또 저희들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찰이라고 하면은 나쁜 사람 잡아가고 혼내주는 네네. 이런 역할이 이제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규제적 기능만 우리가 경찰의 역할로 이제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자치경찰제 실시라는 것은 이제 행정 서비스 기능이 포함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경찰권을 통해서 도민이 어떻게 행복하고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자치경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도민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과 또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도심의 부잣집에 다이아몬드가 잊어먹었다, 뭐 공장이 뭐 화재가 났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사회적 약자 보호, 또 충북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형 주민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내내 농사 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도둑을 맞으면은 농민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골 지역에 농산을 짓는 그런 그 농가의 어떤 재산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이제 농산물 보호 정책을 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충북도 내 79개 지구대 파출소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구대 파출소와 우리 자치경찰과 연결해 가지고 수없이 이제 순찰 강화를 했고, 또 하나는 이 순찰 지역을 경찰들이 필요해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 지역인가를 지정을 해서 네. 그 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이런 결과를 그 2년 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네. 이 도난 건수가 반으로 급격하게 줄고요. 아, 예. 또 검거율은 또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그 자치경찰제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좋은 계기가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주치자 응급센터는 저희가 이제 출범하고서 전국에 충북의 12개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를 돌아보니까 경찰들이 한결같이 지구대 파출소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면은 그 이후에 다른 주민들이 응급 구조를 요청해 왔을 때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주치자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이런 문제를 요구해 와서 우리가 이제 청주의료원과 협약을 해서 응급실 옆에다가 예. 주치자 응급센터를 만들었는데, 아. 이제 이제 일반인들은 모든 그 주치자를 다 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제 주치자가 지구대 파출소에 왔는데 이제 이분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판단을 경찰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사람을 의료원에 보내서 의료원 응급센터에서 의사가 판명을 해서 위급 환자면은 그대로 그 보호를 하고 아니면 돌려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자기 직업분에 있어서 네. 불안을 많이 해소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윤여근 경찰청장이 또 강조하는 내용은 그런 사람만 하지 말고 주치자들을 전체를 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져보자. 아, 예. 네, 이런 제도까지 이제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어떤 역할이 주치자 응급센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충북 자치경찰위원회를 이제 이끌어오면서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뭐 경찰관들에 대한 어떤 좀 우려 섞인 목소리, 네. 자체적인 내부 불만 뭐 이런 네.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위원회 이끌면서 어려운 점도 좀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요? 네, 이제 사실은 우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독립을 해가지고 예. 자치경찰청이 만들어지고 청장을 지사께서 임명을 하고 그 책임하에 그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은 그런 그 두려움이나 이런 그 쟁점이 이제 그렇죠. 덜했을 텐데, 국가경찰 조직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일을 만든 사람하고 윗사람들은 알지만 일선 경찰들은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모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국가경찰인데 왜 자치경찰 사무를 해? 네.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 이원화 시스템을 빨리 가야 한다는 이런 구조. 이것은 이제 그 방향이지만은 어찌됐든 우리 경찰들이 자치경찰제가 무엇이고 어떤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건가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치경찰 충북 도내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경찰 공무원들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또 경찰서마다 찾아가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많이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후생복지비 그렇죠. 지급의 문제 네네네.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지방 분권을 하면서 분권을 하려면은 그 권한이 내려온 것만큼 실제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조직이 지원되고 사람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 속에서 국가공무원한테 지방정부 예산을 들여서 후생복지비를 줘라 말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논점이 이제 됐던 건데 네. 그러면은 저 법제처에서 이제 이건 유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1년 지나서 이제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네네. 지방정부 예산으로도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그 충청북도에 협조 요구를 해서 자치경찰 사무 담당 580명 공무원들을 주고 올해는 또 지구대 파출소까지 그 후생복지비를 이제 지급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도에서 도민의 열쇠를 여러분한테 후생복지비를 지원을 하니 우리 도정 발전을 해서 도민 안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좀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충청북도 충북경찰청장을 우리가 임용 협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이력서만 딱 왔어요. 이력서 몇 페이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판단해 달라고 했길래 우리 위원회 열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협의권이라는 것은 협상이 우리 그 합의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충북청장으로 왔을 때 자치경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어떤 그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러니까 한 100여 페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왜 받느냐면은 계획서를 받으면은 1년 동안 청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치경찰 정책이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는가 안 했는가 평가의 대상도 될 수 있고 네네. 또 촉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도화돼 가지고 충북청으로 오는 그 경찰청장 후보 예정자들은 그래서 한 100페이지 정도 1년 동안에 충북의 어떤 그 자치경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게끔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그 이제 우리 경찰들이 정말로 속된 표현으로 몸으로 뛰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찰들이 그야말로 자치경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생활안전의 문제나 여성 청소년 문제나 또 교통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우리 도비 지원이 필요하겠다. 여타 지역에서는 경기도는 이제 예산이 많으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지구대 파출소에 순찰차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만은 그 도경의 생활안전과나 여성청소년과나 교통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속 업무를 볼 때는 본인 차를 타고 업무를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30대를 도 예산으로 경기도 자치경찰 그 청에 그 차를 지원해주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우리도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은 자치경찰 시대가 국가경찰 시대보다 우리 경찰들이 경찰 활동하는데 훨씬 더 그 편리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그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원래는 이제 당초 계획은 이원화가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는 좀 일원화 체제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실 그거에 대한 약간 좀 부작용 네. 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나 예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네. 증액 문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시급한 좀 문제가 있을 건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해야 나갈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예.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보면은 올해 안에 이제 4개 지역을 선정해서 여기는 이제 특별시, 특별도, 자치도 이제 이런데 제주도, 세종 특별자치시, 네. 전라북도, 강원도 네네. 이런 4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이원화 모델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이제 자치경찰청이라고 하면 쉬운데 국가경찰청하고
혼선이 와가지고 이제 자치경찰본부 또 시구는 자치경찰단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본부장을 임명하고 또 단장을 그 시장 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하게 하는 이런 그 기본안을 가지고 있고 지금 경찰 인력도 국가경찰에서는 자치경찰에 거의 뭐 7대3, 6대4로 적은 수를 자치경찰로 준다는 그런 그 토론 과정에서 이제 있었는데 네. 지금 요구하는 것은 7대3, 7이 자치경찰로 가야 되고 3이 국가경찰로 가야 된다. 이것은 일본이 29만 명의 그 경찰이 있는데 국가경찰은 8,000명밖에 안 되고요. 또 국가경찰이 그 지방청으로 내려온 데는 일본이 43개 도도부현입니다. 43개 도도부현에서 7개밖에 없습니다. 국가경찰청이.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자치경찰 시스템. 물론 이제 이러면서도 일본의 경우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소위 지휘통제가 강해가지고 완전 자치 체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시스템만큼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자치 분권할 때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커다란 변화가 하나가 사무배분의 원칙을 조항을 넣었거든요. 거기에는 보충성의 원리를 넣고 현지성의 원리를 넣었다. 뭐냐면은 모든 국가의 기능은 기초자치단체에 주고 나머지 도나 국가는 그들이 수행하지 못하는 보충적 사무만 지원해주는 이런 체제로 가야지만이 주민한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선의 자치단체 기관이 주민과 호흡해서 주민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해서 국가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자치경찰 사무도 뭐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치경찰 사무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분야만 있거든요. 일부 수사 또 일부 그 통제 역할하는 그런 경비 역할도 이제 하는데 이제는 거의 전체를 지방으로 주고 국가 경찰은 자치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때로는 규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내년에 아까 4개 지역을 시범 실시하고 2025년도에는 이걸 분석해서 2026년도에는 전국의 전면 이원화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로드맵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이란 조직이 그 주민과 주민의 좀 더 가까이 또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면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제가 이제 취임하면서 제 1사업을 했던 것이 주민 만족의 그 자치경찰 정책을 마련하자. 그래서 자치경찰 지역 치안 협의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 과정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국가경찰청에서 그 경찰의 정책 방향을 만들어서 지시하면은 지방청은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 기능을 하는 역할을 이제 수행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 동네의 치안 질서 문제를 우리 동네 주민이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뭐 취임 때부터 소통과 상생을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일선 뭐 이제 사실 이게 자치경찰제가 되면서 일부 경찰관들의 어떤 뭐 승진이라든지 그 처우 문제에 대해서 사실 불안감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사실 컸던 게 사실인데 요즘 위원장님께서 소통 상생 그 경찰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소통 상생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이제 여타 지역에서 또 이제 부러워하는 것이 그 우리 충북 경찰청장하고 자치경찰위원장이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한다. 또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최종 의사결정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출범을 해서 경찰들이 무슨 일을 또 어떻게 원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12개 경찰서를 돌아서 업무 네. 보고를 받고 또 업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구대 파출소 들어서 실제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찾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후생복지비 문제라는 건 급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 직업을 선택을 했고 그 직무의 수준에 따라서 보수 차이가 있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후생복지는 그 보수위에 그 공무원이 정말 열심을 더 다해달라고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의 예산이라면은 이건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네. 똑같이 지원해줘야 되겠다. 또 경찰 공무원 또 우리 그 행정공무원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지급해야 되는데 경찰 공무원이 약 50만 원 정도가 후생복지비를 덜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 공동체가 형성이 되겠다. 그렇죠. 해가지고 또 우리 그 김영환 지사가 이번에 예산 과정소에 그렇게 예산 긴축하라고 하면서도 우리 1,500명 지구대 파출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과정을 해서 이제 소통을 했고요. 또 이제 도경하고 우리하고 이제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데 1년 분기별 한 번씩 자치경찰 부장 과장들이 우리 위원회 정기 회의에 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업무 공유를 하고 또 지시를 받고 지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전국 최초고 아마 유일무이하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찰 수뇌부들이 야 우리가 무슨 뭐 완전히 자치경찰도 아닌데 우리가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찰들이 네. 여타 지역에 있어서 서장 경찰청장들이 있어서 못하고 있고 1년 내내 갈등 구조로 가는 경우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지역은 지난번에 그 지금 대전 청장으로 가 있는 정윤근 청장께서 아주 그냥 열린 마음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고 이번에 김규태 청장께서도 역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커다란 탈 없이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인사권의 문제가 우리 고유권한이거든요. 네.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 시스템을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넘어오는 인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돼서 보다 실질적인 평가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또 우리가 감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유의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의뢰해가지고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정리가 잘 되면은 이제 자치경찰청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독립적인 실국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이제 우리 자치경찰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의 폭도 커지겠고 저는 이제 자치경 충북청에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 승진 요소가 있으면은 3분의 1은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야 된다. 예. 지금은 뭐 대체적으로 경찰 가면 수사, 경무 이쪽에 그렇죠.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 다수가 되면은 자치경찰로 명받은 그 경찰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강력하게 자치경찰 부서에 있는 이 공무원들이 승진에도 소외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충북 지역 곳곳에 위급 상황 시 몸을 피해서 경찰 등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스마트 안심부스 사업이네요. 네, 스마트 안심 이거는 사업. 굉장히 네. 우리 그 여성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컨테이너 박스 비슷하게 조그맣게 해서 네네네. 위급자가 발생하면은 네. 본인이 그곳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 외부에서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 즉시 그 112 상황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위급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이제 이런 구조의 시스템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이게 도심에다 해놓다 보고 이 또 이제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잘 관리했는데 나중에 네네네. 이게 흥청망청한다고 이제 일부 언론 보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그 행정안전부 우리 공모 사업에 우리가 이제 돼가지고 그 3억 5천이 돼가지고 일부를 안심부스라는데 이제 충북 도내 4개를 하게 네. 됩니다. 그 이제 제가 분권론자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충청북도가 매번 중앙정부에 되게 어떤 그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게 문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네. 이의를 제기하고 있듯이 우리 충북의 또 분권 집중도 문제는 청주시에 집중돼 있는 게 서울에 집중돼 있는 거 비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청주와 여타 시군을 좀 이렇게 50대 50으로 나눠가지고 꼭 그 지키라고 그래서 청주권에 둘, 또 이 시군에 둘 이렇게 4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많은 도심에 하는 것이 좋겠다. 술집 옆에 이랬는데 거기에는 이미 지구대 파출소 그렇죠. 요원들이 다 정리가 되다 보니까 예.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도시라도 외곽길, 그렇죠. 좀 혼자 갈 수 예, 밤늦게 가는 길 이런 데 위급한데 그렇죠. 이런 데를 잘 선정하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경찰 치안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후보지를 결정하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스마트 안심부스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 요즘에 뭐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네. 뭐 이런 우발적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또 취약층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요거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로 보이네요. 네, 우리 경찰들이 이미 이제 2009년도부터 편의점하고 네네네. 약국과 협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어린이 네네. 안전 보호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또 수호천사의 이제 우유 배달원이나 네. 야쿠르트 배달원 이런 분들과 협약을 맺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 구조를 이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성인을 위한 그렇죠. 시스템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이례적인 알겠습니다.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충북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충청북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주권이 우리 도민에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원화가 뭐고 일원화가 뭐고에 대해서 공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찰서에 가서 필요한 내용들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 문제를 보호받는 이런 제도로 가면 되는 것이고 단지 우리 경찰들과 공무원들이 이원한지 일원한지 이런 그 문제를 논의해서 도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행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충청북도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하루빨리 경찰 시스템이 이원화돼서 네. 자치경찰제가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에 정립이 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히 또 우리 충북경찰 네. 또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는 충북경찰의 가장 모범적인 충북경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 남기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